이 김치나 쳐먹어! 참은 게 미덕이라 배운 정임. 정임은 평생을 참고 살아온 여자였다.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존재라 들었고, 며느리는 더더욱 말이 적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그녀는 말을 삼켰고, 화를 눌렀고, 억울함도 속으로만 사겼다. 그날도 그랬다. 김장 전날 새벽 5시, 정임은 이미 마당에서 배추를 나르고 있었다. 손은 얼어붙었고 허리는 굽었으며 숨이 차올라도 쉬지 않았다. 집안에서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냄새나. 김치 좀 밖에서 하지. 왜 집 앞에서 해?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배추를 옮겼다.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배추 좀 제대로 절이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물러져요. 정임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며느리의 친정엄마, 영숙이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딸 고생 많네. 근데 어머님, 요즘은 김치 이렇게 안 해요. 정임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임은 국을 데워 상에 올렸다. 미영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내려놓았다. 아, 정말 이게 국이에요?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네. 정임은 낮게 말했다. 다시 간 맞춰줄까? 미영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제가 나가서 사 먹을게요. 어머님 음식은 이제 입에 안 맞아요. 그 말에 정임의 손이 멈췄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이 말을 보탰다. 나이 들면 미각도 둔해진다잖아요. 그 순간 정임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날 저녁 아들 철수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여보,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님이 계속 나 무시했어. 철수는 묻지도 않았다.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좀 적당히 하세요. 정임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정임은 부엌문 너머에서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다. 미영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 집 빨리 정리해야 돼. 영숙이 낮게 웃었다. 그래, 진명이도 아직 그 할만이잖아. 미영이 이어 말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철수가 먼저 나설 거야. 정임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에는 며느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적이 있었다. 다음 날 김장은 계속됐다. 배추는 쌓이고 김치는 버무려졌고 정임의 분노도 함께 쌓였다. 어머님,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었어요. 아, 좀 손 좀 씻고 만지세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해요? 정임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미영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님은 이제 집안일에서 손 떼셔야 해요.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집도 돈도 이제 젊은 사람이 관리해야죠. 그 순간 정임은 김치 양푼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 김치나 쳐먹어! 빨간 김치가 미영의 얼굴과 머리, 옷을 덮쳤다. 정적, 정임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참고 산 게 니들 호구되려고 그런 거 아니다. 철수가 외쳤다. 엄마 미쳤어요? 정임은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그래, 오늘 미쳤다. 정임은 앞치마를 풀며 말했다. 이 집 주인은 내다 내.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냔 말이다. 며느리는 울부짖고 친정엄마는 소리를 질렀다. 정임은 부엌을 나서며 말했다. 김치는 다시 담그면 된다. 하지만 인간은 다시 못 만든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며느리의 반격, 그리고 아들의 선택. 김치가 얼굴을 덮친 채 미영은 비명을 질렀다. 저거 바문년 미쳤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 영숙은 딸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어머님, 이건 폭행이에요. 당장 경찰 불러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러라.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 태도에 철수가 당황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정임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철수야, 너 지금 누구 편이냐?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정임에게는 대답이었다. 미영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여보, 봤지? 어머님이랑 살면 우리 인생 망가져. 정임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럼 나가라. 집에서 쫓겨난 건 누구인가? 뭐라고요? 정임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집, 내 집이다.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아직도 명의가? 정임은 식탁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여다봤다. 집도 땅도 전부 정임 이름이었다. 여보, 이거 뭐야? 철수는 그제야 현실을 마주했다. 자기가 기대고 있던 모든 게 어머니 것이었다는 사실을. 정임은 말했다.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라. 미영이 울부짖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 우린 가족이잖아요. 정임은 단호했다. 가족은 무슨 가족 같은 소리 하네. 당장 나가! 그날 밤 미영과 영숙은 몰래 통화를 했다. 엄마, 이대로 쫓겨나면 끝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방법은 하나야. 임신한 것 같다고 해.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갑자기 배를 부여잡았다. 여보, 나 몸이 이상해. 병원. 검사 결과는 임신 가능성.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손주예요. 철수의 얼굴이 흔들렸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나 곧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믿으라고? 확인해보자. 그 말에 미영의 눈이 흔들렸다. 검사 결과 임신은 아니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정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부로 우리는 끝이다. 철수는 울먹였다. 엄마,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기회는 네가 나를 버릴 때 이미 썼다.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영숙도 함께 사라졌다. 정임은 텅 빈 부엌에 섰다. 김장통이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김치 한 조각을 꺼내 혼자 먹었다. 짠해. 하지만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숨을 쉬며 먹는 밥이었다. 6개월 후 거리에서 마주친 그들. 그날은 장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거리 한복판에서 미영과 영숙을 마주쳤다. 외제차, 번쩍이는 검은 세단. 영숙은 명품 가방을 팔에 끼고 있었고 미영은 선글라스를 낀 채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나보다도 철수보다도 훨씬 여유 있어 보이는 얼굴. 미영은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잘 사는구나. 영숙은 나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듯 웃었다. 어머, 어머님 아니세요? 미영도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 말투, 예전보다 더 가벼웠다. 그 남자가 물었다. 아는 분이에요? 미영은 대답했다. 아, 그냥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던 분이에요. 잠깐 인연.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알게 됐다. 철수는 미영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집은 영숙의 집. 철수는 대릴 사위였다. 아침마다 장 봐오고 설거지하고 영숙의 잔소리를 들으며 식모처럼 살고 있었다. 돈은 전부 영숙 손에 있었다. 미영은 일한다며 나가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남자, 미영 옆에 있던 그 남자는 불륜 상대였다. 철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엄마, 나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 그 모습이 꼭 예전의 나 같았다. 비 오는 날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철수가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엄마, 엄마. 그 한마디에 철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결심. 이번엔 내가 참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영과 영숙이 무엇을 잃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사람을 불렀다. 미영과 만나는 남자, 누군지 알아와.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 남자는 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였다. 몇 년 전부터 급성장한 회사. 겉보기엔 깨끗했다. 하지만 뒤를 캐보니 탈세, 리베이트, 불법 거래, 전부 있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그래, 너부터 박살내줄게. 나는 지역 식당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다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모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납품업체 여러분도 쓰고 계시죠?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이 업체 오늘부로 끊읍시다. 술렁거림. 왜요? 문제 있습니까?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지요. 여러분, 나를 한번 믿고 도와주세요. 그날 이후 납품 계약은 하나씩 끊겼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다. 세무조사가 들어갔다. 업체 대표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며칠 뒤 미영은 알게 됐다.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있다는 것도. 미영은 내 앞에 섰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뭐? 이러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두고 봐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대가, 그리고 나한테 한 그 행동들, 너희가 하나씩 대가를 치를 차례가. 납품업체 대표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 계약은 끊겼고, 세무조사는 본격화됐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다. 그 남자는 미영에게 매달렸다. 나 좀 도와줘. 이거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미영은 화나간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친정엄마 영숙에게 소리쳤다. 엄마, 그때 괜히 철수 엄마 자극해서. 영숙은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뭘, 그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날 밤 철수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짐을 쌌다. 여보, 나 이제 이 집에서 그만 나갈게. 미영은 비웃었다. 미쳤어? 나가긴 어딜 나가. 너 혼자 뭐 할 수 있어?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나 엄마한테 간다. 그 말에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며칠 뒤 미영과 영숙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명품 가방도 없었다. 외제차도 없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김치통을 열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설마. 나는 말했다. 너 기억나냐? 그날 내가 왜 김치를 던졌는지. 영숙이 소리쳤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김치 한 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던졌다. 두 번째 김치였다. 이번엔 얼굴이 아니라 가슴이었다. 이건 네가 나한테 준 상처다. 미영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나는 차분했다. 아니, 네 덕에 내가 이제 정신 차린 거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납품업체는 폐업했다. 영숙은 집을 팔아 빚을 막았다. 미영은 혼자가 됐다. 그리고 철수. 철수는 내 곁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식당 하나 작게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야. 나는 웃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나이다. 철수는 땀 흘리며 일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다. 몇 달 뒤 그 식당은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집이 됐다. 어느 날 미영이 식당 앞에 섰다. 창너머로 웃으며 일하는 철수를 보며 그녀는 울었다. 나는 말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김치는 먹으라고 담그는 거지만 어떤 날엔 던져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엄마고 내 자식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다. 오늘 내용 어땠나요? 이 영상은 단순한 막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 가족을 얕본 결과, 그리고 한 어머니의 결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든 내 가족, 우리 가족이 우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